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네이버 시계로 좀 볼게요. 자, 3시 51분입니다. 토요일 52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 가족과 이제 같은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제가 새벽부터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 지금 이 단발성인 재를 한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죠? 주주총회에서는 분명 특정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왜 신성 ST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관련 유튜버들은 항상 신성 ST, 신성 ST, 주주총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이 없었네요. 정말 주식타짜 안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등폭을 신성 누굴 끄집어냈죠? 일렉트로닉 이야기, 소규모 합병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오르네요. 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맞아요.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앞으로 전략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유는 과거처럼 이런 부분의 급등을 분명히 한번 줄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왜 움직였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왜 움직였는가? 이걸 알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18만 4,800원이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거꾸로 30만 원, 40만 원 가는 평가액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쥐타짜 안 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할 거예요 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어떤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이제 연기금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새벽부터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급등주죠. 급등주. 초전도체. 그죠? 요 부분, 좀 이해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주총회를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자, 주총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 변경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 필요가 있는데, 구자청과 문준명에서, 그죠? 구본상, 이제, 이 손자죠. 손자가 이제 대표이사로 들어오고 부자천은 물러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동환이가 들어오고 문준명이가 나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구본상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죠? 이동환. 누구죠? LG전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을 데려오죠.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시나리오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주가 급등을 이끌어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성 ST가 상장하는 시기였어요. 그죠? 자, 제가 했던 말은 신성 ST의 쓰임새는 26일 주총부로 끝날 겁니다. 단발적인 상승 나오면 때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했죠. 딱 주총 전날 이렇게 오르고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내려왔죠. 자, 결국은 이때 신성 ST의 어떤 상장권을 이끌으면서 한번 주가 오버슈팅을 줬던 부분, 이 부분 매물을 한번 소화시키진 못했죠. 7만 원을 넘을 수 없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똑같은 로봇 이야기. 그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권이긴 하지만 지금도 로봇 이야기. 그리고 또 뭘 끄집어내고 있죠? 신성 일렉트로닉을 끄집어내고 있죠. 어? 이거 똑같은 건데 자회사 로봇 이 두 가지를 이끌어내네. 근데 여러분도 이러실 거예요. 아니 로봇은 본 적이 저는 없는데 이러실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다루지 않았던 분들은 최근에 사셨거나 이때 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쭉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사주를 매도할게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자, 여기 보십니다. 자, 어떤 부분이 나오죠? 처분 내용. 그죠? 나오죠?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 100억 정도 47,645원에 체결하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해요. 9월 26일이죠. 9월 26일로 한번 싹 가봅시다. 언제입니까? LK99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니다라고 나온 다음에 이때 매각을 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시는 이때 있지만 처분 날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언제 처분 나왔나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자, 9월 20일 날부터 체결합니다. 가격은요, 47,645원이죠. 그럼 이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7,645원에 체결했다고 한다면 이때 가격이죠. 그죠? 그러면 20일 기점으로 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5만 원대 종가가 5만 원대 있었을 때 이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후에 주말 연휴에 이때 이게 9월 22일이 주말이었거든요.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9월 25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급락이 나옵니다. 14.68%. 이때 왜 급락 나온지 아세요? 2017년도. 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거 없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그런 예. 요즘 이제 뭐 무분별한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전을 요구하는 자, 좀 강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 미친놈들의 그 유튜버들 금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고 부조리 현상들은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제가 사실 이 모든 주식시장의 이런 부조리 현상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조리 현상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래핀을 발명한 학자의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초전도 물질은 지금 당장 아니다. 왜? 나는 그래핀을 발명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주말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신성 ST와 두산 로보트의 상장.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러실 거예요. 자, 다 좋은데 로봇이라는 이야기는 왜 빼버리시죠? 오호, 예리하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왜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유를 등장을 시키거든요, 항상 기업은.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내보냅니다. 즉, 급락 나오기 이전에 멕시코 2차 전지 투자 및 어차피 신성델타테크는 뭐 하는 종목이죠? 2차 전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죠. 가전제품은 만들기도 하지만 본업은 2차 전지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신성 ST도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잘 보세요. 로봇 산업 R&D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 로봇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죠.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로봇이네요. 두산 로보틱 상장권. 이번에도 역시나 뭐죠? 맞아요. LG전자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대표이사 끄집어나오죠. LG는 어떤 회사입니까? 로봇이죠. 자,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잘 볼까요? LG가 고객사로 있는 종목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거 이따 일러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도 신규 상장주지만 10%의 지분을 보유한 LG전자입니다. 자, 뭐 느껴지는 거 있으시죠? 자회사와 로봇을 똑같이 끄집어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타점을 한번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신호가 나올 때 우리가 언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냅다 사버리게 되면 이렇게 5만 원에서 얼마죠? 여기까지. 한 30%의 손실을 얹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타이밍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죠? 손 놓고 있으면 여기까지 갈까요? 손 놓고 있어도 요 부분의 재료를 따라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과거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파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도 1,000억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 시기에도 항상 느끼지만 이 나중엔 내가 맞췄다라는 플레이어들은 이미 체력은 고갈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죠. 그죠?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이 모든 거를 저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로 녹여야 된다고 봐요. 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과 힘들어서 내는 부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으니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 요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왜 과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움직였던 시기에 특정적인 사실이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왜 주가가 훼손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급등을 했으며 왜 이 상방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사건이 있었고 요 부분에선 80만 주의 거래량에서 22만 주의 종가 베팅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일러드리긴 하겠지만 자 지금 진짜 손실 중인 분들은 다 좋은데요. 저는 힘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답이 없네요. 저는 아닌가 봐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 이벤트를 기다리기 전에 현금을 일정 부분 한 20%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과거와 똑같은 사례를 반복적으로 이뤄낸다. 임원진들의 매도를 동반한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때 당시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했던 날이에요. 시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등장시켰거든요. 지금 보세요.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PC4 소스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진위 여부가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죠? 나온 후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즉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한번 이 과거를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잖아요. 펀드 매니저 시기에도 항상 이 룰을 지켰다는 건데 자, 이 당시에 8월에 이제 그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실이 없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항상 찍어 왔었고요. 자, LK99 샘플 제작 본격 착수. 핵심 재료는 황산납 확보.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죠. 근데 쭉쭉 보게 되면 수급이 어렵다. 2주 이상 걸린다. 그죠? 그리고 8월 말에 재현 실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황산납에 대한 부분이 이때 가장 문제시 됐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이때 당시에 이 논란을 주면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려요. 결국은. 임원진들의 매도,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때 움직였던 종목이 뭐예요? 2.8배까지 올랐던 건 바로 황산납 관련주였어요. 근데 황산납 관련주 인터넷 검색하신 종목들이 올랐었던가요? 아니죠. 비상장 기업을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지분법을 보유해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을 주가를 2.8배 끌어올렸죠.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막 관련 기사 검색하고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이때는 LK99에 대해서 이 황산납을 사용했죠. 이때 실패했던 황산납을 또 이용할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탐방을 좀 갔던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책자에 이 황산납을 생산하는 비상장 기업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이 얘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거예요. 새로운 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일단은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 그냥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편하시게 PC4 소스 황업체 한 곳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예요. 제 개인 폰이고요. 네, 제 개인 폰이고요. 투명해야겠죠. 항상 010-4822 자 8706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왜 이게 맞아요. 그 황산납을 다른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는가?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적어놨고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한 2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손실폭을 축소하는 또는 수익을 내는 거래를 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뭘까요? 맞죠. 진위 여부의 판단이 일어났을 때 황산납 관련주가 오르고 이렇게 신성 ST와 두산 로보티스의 상장, 로봇이죠. 이 둘의 합성을 잠깐 비뚤어낸 거죠, 지금 사실. 이때도 로봇이고 지금도 로봇이잖아요. LG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부사장으로, 사장으로 앉혔다는 거는. 그러면 이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이 타이밍의 역사에 여러분들 하나를 참고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만 봐도 될까요? 이때에 대한 부분에 제가 접근해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무슨 이슈를 등장시키는지 같이 한번
보고 최종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쁘신 분들은 황산나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때 영상인데 41,150원에 여러분들께 점상한가 해외뉴스보도 새 선물 주네요 해서 이때 말씀드렸는데 한 3거래일 있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했죠? 김현탁 박사가 등장했죠? 이석배 교수 등장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향후에 신성델타테크, 제3의 신성델타테크, 제4의 신성델타테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뜻에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났다, 맞췄다 이런 뜻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올해 56 됐고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래도 더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조금 더 큰 자금을 운영했었고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9시 5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정 연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관련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검증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 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번 이렇게 올라왔죠. 주식은 최저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쭉 가서 2분 정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봅시다. 자, 지금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 통을 만드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도록 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은 하나입니다. 자,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접근 방식이 완벽하게 다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테마주, 어떠한 세력주, 어떠한 모멘텀 그때 항상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세력들은 왜 그 재료를 지금 끄집어냈을까라는 거를 미리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요소 중에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 있었죠. 그리고 로봇 이슈 있었죠. 요 두 개를 차치하고도 단발성인 이슈는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확신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근거 있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다른 유튜버들을 저격합니까?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실제로 어떠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수익을 크게 창출했던 적이 있나요? 그쵸?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발생시켰던 적이 있나요? 없죠. 이 부조리 현상들을 제가 작년에 접하게 된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쵸? 혹시나 여기서 손실을 보고도 분명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왜? 세력들은 이미 나갔는데. 그러면 이때에서 김현탁 이 교수가 등장하는 것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이 종목을 딱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신성 ST는 후발성으로 움직인 거고요. 자,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3의 신성 델타 테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올라. 근데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2월 21일과 2월 22일 고점이 똑같아요.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세력들은 주가 추이가 거의 비슷하죠.
자,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할걸요. 3월 5일, 그리고 3월 8일. 그죠? 3월 6일.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고점의 신호와 저점 신호는 똑같이 발생됐다는 거야.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이거 느끼셔야 되는데, 큰 판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신성 델타 테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이석배 교수를 등장을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김현탁 교수 서울에서 초청받는 부분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 돼요. 그죠? 왜? 초청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물리학회니까요. 세력들은 항상 근거 있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재료는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이죠. 특이한 상황은 황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발표했다는 거죠. 자,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초전도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흐름, 세력들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고점을 찍는다. 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배터리 수요. 이 부분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 멀리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죠? 신발끈을 잘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이때 접근했으면 손실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비교 사례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봤을 때 손실을 보지 않고 고가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체계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실 분들 있으신가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아니다. 나는 그냥 황산납 관련주만 원한다 라고 하면 안 보내셔도 되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스팸 문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타를 3번 이상 내게 되면 이게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개인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타짜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한 15일 전에 채널을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벌써 한 3,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따 이벤트 하나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신성 ST, 신성 일렉트로닉.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자, 제가 이제 문자를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한 41,000원에 한번 매수해 보시죠. 매도는 과거에 LK99 7만원에 매도하고요. 배터리 통에 대한 이슈 및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분테만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가능성에 무게를 뒀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신성 델타 테크가 나왔을 때도 제가 보내드리고 매도 타점도 일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하고 영상을 찍었죠. 근데 몇 거래일 있다가 신정이율 끝나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실제로 이 그 연기금 세미나 가서 이 종목도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저한테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거 안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아니 절대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이런 패턴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또 요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뭐라고? 이때는 기회입니다. 기다리세요. 자, 근거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죠. CCS의 하한가. 그죠? 권영환 교수라고 해서 둘이 작별을 했잖아요. 공동 연구자. 여기서 이제 대주주 논란이 있으면서 1월 30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죠, 저점을. 그래서 이 논란입니다. 기다리시죠.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같이 볼게요. 자, 이때죠. 화요일 긴급 분석. 당일 하락은 속임수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예, 앞으로 이런 과정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예, 이때 여러분들은 만일에 손실폭을 줄이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산납 관련주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세력은 반드시 내일 이렇게 매수 들어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드린다라고 해서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까봐 자를게요. 자, 결국은 이날
제가 말씀드려도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날 CCS라는 종목을 비교 설명을 해드렸죠. 자, 요 부분의 논란은 얘에 대한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만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를 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끌어올릴 텐데 얘에 대한 부분도 쉐이크성이 있으니 반드시 한번 접근해 보시죠 라고 영상을 찍고 다음날 접근해 봅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성델타테크 7만원에 한번 다시 매수해 보시죠. CCS 하한가로 인한 매도입니다. 과거 지분법이익이라고 해서 퀀텀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실제로 7만원이라는 매수가의 부근대에 와서 제가 도와드린 다음에 쭉 급등 나오죠. 즐기는 거죠. 세력들은 하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합니다. 운영했을 때도 제가 항상 그렇고요. 물론 이때를 보게 되면 이때도 여기까지 급등했죠. 이 상승폭보다 이 상승폭이 화려한 이유는 뭐예요? 이때는 바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했지만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 각 국가의 이론들을 긍정, 부정, 독일에선 기다, 중국에선 아니다. 그러면서 오르죠. 이때는 왜 그러냐면 생소하거든. 초전도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세력들은 이 부분을 먹는 거예요. 이게 18,000원에서 여기까지 먹는 거고요. 역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판때기는 여기서 커지죠. 저점에서 잡아낸다. 그리고 판을 알아야 된다. 그죠? 결국은 이때에 대한 부분도 도와드렸어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타점이 나올 텐데 그때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경각심을 알리는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꽤 됐죠. 꽤 됐죠. 이게 상한가 갔던 날이죠. 자, 봅시다. 비타치 안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종적인 3월 4일 날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아, 이 부분도 좀 볼게요.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소포 보낸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된다. 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렇게 상무이사에게 보냈고 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 예, 이런 부분들 다 보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봅시다.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가까워지고 있죠. 일정이.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 상당 부분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거래 정지가 되려면 이 가격 이 신호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100% 성공할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읽어나가시죠. 거래 정지 안 시킵니다. 결국은 얘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배터리 통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만 향하고 있더라도 이날도 쭉 해서 이 변동성만 느끼더라도 같이 보시죠. 이들은 그럼 초전도체로 접근했을까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도 여러분들께 18만 원 정도의 엔캠을 보면서 거래정지 회피자금 이슈로 과거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죠? 절대 매도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렸고 사실 이때 당시에도 엔캠이 경고 종목으로 똑같은 지정된 날이었어요. 우리는 이 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련 유튜버의 영상을 봤을 때에 대한 부분 차이점을 뭘 느끼세요? 그죠? 맞췄다라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오른다 아니죠? 결국은 이런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누구는 이만큼 수익 저만큼 수익 왜? 이때 못 샀으면 이때 살 수도 있게 경각심을 알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은 좀 일러드렸어요. 요 부분 이게 뭐죠? 22만 주의 수급을 끄집어냈을 때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의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저점에 있을 때도 최근에 지금 새벽이 3시 25분입니다. 3월 17일 새벽에 항상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제가 새벽 시간이 가장 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잠깐 볼게요. 델타테크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미리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자, 이거 중요한 부분만 봐야겠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이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동시효과의 거래가 됐거든요. 22만 주가 80만 주 거래 중에서 의도를 가진 거죠. 그죠? 자, 뒤로 갑시다. 들도 이거 봐라라고 해서 뒤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요 비교 뭐냐면 17만 주 지금 거래가 요 밑으로 돼 있죠. 위에는 별로 없는데 아래로 쌓아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어차피 동시호가에 22만 주가 거래됐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것 봐라라고 해서 이 동시호가 그죠? 10만 1,400원에 만일에 여러분이 8만 주를 매도했다 치더라도 이 가격만큼은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를 가진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때 팩트로 이렇게 접근해 드리면서 실제로 새벽에 이때 거래됐을 때 80만 주의 수급인데 22만 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자, 그래요. 단발적인 위로 보지 마시고 EXID 우리 저희 아들 녀석이 좋아하더라고요. 위아래 그리고 그 다음 이 이벤트가 등장됐을 때만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신성 델타 테크 종가 배팅 합시다. CCS 주가 훼손 그리고 22만 주 수급 이탈이 거래량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날 보내드렸죠. 그죠? 확인은 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구나. 다음날 반등하죠. 그리고 종가에 사봅시다. 결국은 다시 끌어내리잖아요. 이 타점이에요. 이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등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이때 주주총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 관련 유튜버 영상들 찬양하는 것만 봤죠. 저는 이제 팩트로 접근하죠. 자, 이걸 마지막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성 공부라고 해서 제가 개인 폰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황산납 관련주만 받고 싶다.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당 부분 이때 매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 욕을 하면서 뭐랄까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의 확신 그리고 기대가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되길 희망한다는 데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에 제가 항상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이때도 새벽에 찍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 주주총회 전일 대표 교체됐습니다. 드디어 심장마비. 자, 요걸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단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때 봅시다.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누구? 로봇 사업 이야기를 끄집어낼 겁니다라고 합니다. 자, 요번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신성 ST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신성 일렉트 끄집어낼 거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영상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결국은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도 누구죠? 단발적이죠. 신성 일렉트릭 흡사병 이사회 통과됐습니다. 그죠? 딱.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맞췄다가 아니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때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느냐. 손실 중인 분들이 사실 아직 황산업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발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것도 꽤나 되는 수익이죠. 그죠? 30% 수익. 단발적인 투자.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쌓아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황산납 관련주 그리고 이때는 전부 다 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또는 손실을 내지 않고 다만 얼마의 이문이라도 발생시키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주식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곡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제 영상이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2번 룰에 대한 부분이 변동폭이 나왔을 때도 제가 문자는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꽤나 되잖아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방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방 한번 채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잡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조리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3의 신성 델타 테크, 제4의 신성 델타 테크가 나와도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이번에 세미나 제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사회 부조리 현상을 막고 연기금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장의 산업군을 읽는 플레이어가 돼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2차 전지 좋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알테오젠, 그다음 뭐 엔캠, 신성들타테크와 엔캠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주반도체, 현대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다. 그죠? 잠자는 애도 이끄는 건 산업군이라고 했어요. 이 매집주의가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것도 공부방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죠? 재료도 중요합니다. 초전도체 놀라운 겁니다.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 즉 상온으로 끄집어내도 저항값이 없다.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반도체 모두 필요로 한다. 놀라운 물질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이런 SK 하이닉스 이것도 잠자는 이끌 수 있는 거는 언제나 좋았죠. 근데 중요한 건 잭슨 황이라고는 미국의 누구죠?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 이수혜죠. 잠자는 이 무거운 몇백 조의 종목도 끌어올 수 있는 건 누구죠? 맞아요. 산업이죠. 자,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일정 부분의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도 12월에 제롬 파울이라고 하는 연준의 금리를 다루는 그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한 다음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오르죠. 근데 얘만 움직였을까요? 그러지 아니하다죠. 왜요? 이게 바로 산업군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죠.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오른다. 이건 뭐냐? 나는 바뀐 게 없다. 다만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게 되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세미나를 이제 또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연기금 투자자가 제일 앞에 앉을 거예요. 네, 뒤에 소강당을 한번 열어드릴 거니까요.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전구체라는 에코프로머티, 전액이라는 엔캠 이때 신성델타테크를 같이 끄집어냈거든요. 세미나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석표 교수 오는 거 알았죠? 뭐 했죠? 해서.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초전도체로 보지 않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자, 다시 신성 일렉트로닉의 어떠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올 텐데 그 타이밍은 제가 다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룰 거예요. 모든 건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인데 뒤에 소강당 한번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이번에도 중요한 광물 소재로 인식이 돼서 분명 수급들이나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움직이기 전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오르지 못했던 거. 그건 언제나 수급의 이동은 분명히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개인 채널 주식타짜 안교수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3,000명 가까이 돼 있어요.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냐하면 채널 누가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들 이런 애들이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영상을 통해서 경계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시 만들어서 그래도 열흘 만에 3,000명이 됐네요. 자,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말에 기부를 통해서 단 1,000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통한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생시키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낙오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혼자는 좀 힘들긴 하네요. 피해 사례들도 많이 들려오고요. 다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거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3,000명 구독자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힘드신 분들인 걸 감안을 해서 자, 신성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10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종목으로 승부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먼 길을 갈 수 없어요. 자, 알테오젠도 내가 이걸 승부를 내겠다라고 해서 아니요. 판을 알면 돼요.
먹고 바이오의 판. 그죠? 항상 시장은 영원한 종목이 없어요. 그죠?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눌려 있다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죠? 마이크론의 공급 계약.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하는 거예요.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찔러내는 투자자가 돼야 되죠. 인생의 승부는 언제 건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건다. 그죠? 자, 신성 공부 또는 세미나 또는 황산납.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세미나 참석을 원한다고 한다면 신성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문자를 전달받지 못했던 분들 스팸 문자 한 번에 막 몇천 개씩 오면 그런 부분 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도록 할게요. 자, 토요일 지금 벌써 새벽 4시 41분이 되네요. 제가 오늘 또 세미나 예정돼 있어서 미리 영상을 찍는 거. 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주식달장 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